그리고 마지막으로 1교시형 네 번째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유형 무열 특징을 문제를 냈고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한 이유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 우리 기숙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정의를 보면 중요한 게 이게 짧은 주기, 그리고 반복력, 점진적인 개발 방법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서나 이런 산출물보다는 협업, 피드백, 지속적 통합 배포,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를 보시면 반복적, 점진적 개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사주의 짧은 개발 주기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기능을 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것들을 채점을 할 때 최대한 많은 개발 방법론을 특징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크럼, kanban, 그리고 그 외에 XP, 그리고 린. 요 개발 방법론까지는 대부분 많이 써주셨을 텐데 그 외에 크리스탈 방법론, DSDPM, 그리고 FDD, 기능 주도 개발,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다양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거를 최대한 특징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보통 우리가 특징을 암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나 아니면 그런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가지고 있던 거를 특징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 데일리 스크럼, 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보통 공부하는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구성 요소들이 당연히 스크럼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써주시고, 칸반 같은 경우에는 칸반 보드와 윗, 제한. 그러니까 한 번에 프로세스에 할당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XP 같은 경우에는 주로 5가지 원칙과 핵심 같죠? 12가지 원칙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테스트 주도 개발, 아니면 리팩토리, 페어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핵심 가치나 12가지 원칙까지 암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적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린 개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출발한 개발 방법론이죠. 그래서 낭비를 제거하고 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낭비를 최대한 제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도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만 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낭비 제거.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의사결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중요한 결정을 나중을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최대한 결정을 일찍 해버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재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맨 나중에 그 재반복이나 재수행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방문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서 개발 인원들을 색상을 달리해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클리어, 옐로우, 오렌지, 레드, 마룬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색깔이 점점 진해지죠. 그러면 진해질수록 좀 더 개발 방법론을 체계적이고 산출물 중심의 이런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는 거죠. 인원으로 보시면 여기는 6명인데 여기는 80명 이상의 인원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다양한 체계나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모든 프로젝트들이 모든 개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개발 방법론이 서로 다르게 방법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DM 같은 경우에는 동적 개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드 기반으로 해서 시간과 자원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타임박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능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TD 같은 경우에는 기능 단위로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에서는 뭐 언어에서도 보시다시피 피처 드리븐. 우리가 먼저 기능을 정리를 하고 이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기능에 빠른 핵심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하고 복잡도를 감소하고 빠른 피드백을 가지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많은 방법론을 써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